안녕하세요. 뱅크트리 전부장입니다. 오늘은 GPL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GPL이란 Good Performing Loan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Good이란 질적으로 좋은, Performing 성취할 수 있는, 론 대출이란 의미죠. 그래서 풀이를 해보자면 대출은 대출인데 질적으로 좋은,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출이래요. 그래서 우리는 GPL을 정상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정상채권이란 약속한 내용대로 매달 따박따박 이자가 잘 납입이 되고 있는 상태의 채권을 GPL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이 GPL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필요하죠. 약속할 두 사람이요. 차주님과 투자자인데요. 차주님은 다른 말로 채무자라고도 합니다.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죠.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이 채권자입니다. 그리고 이 GPL 채권은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. 우선 채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채권은 재산권의 하나입니다.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죠. 그러니까 이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그 채권에 대해서 약속했던 대로 연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매달 납부해줄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요. 기한이익 상실이 되거나 만기가 되면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죠.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일반적인 약속과 많이 다릅니다.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. 차주님도 좋고 또 채권자도 만족스러운 내용이 합치가 됐을 때 서로 좋다라는 의사표시로 계약서를 쓰는데요. 여기에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다칩니다.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. 그리고 저희 뱅크트리의 이제 전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차주님과 투자자님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관리를 해드리는 부분을 맡죠. 그리고 이 채권이 두 분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분이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. 이자 제한법과 기한이익 상실입니다. 이자 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아무리 높은 이자를 받고 싶어도 법적으로 최고 이자율은 20% 제한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시행령이 21년 7월 7일부터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연 24%였는데 현재는 연 20%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고요. 이렇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20%이기 때문에 제가 상품 소개해드리는 영상 보셨을 경우에 아시겠지만 금리가 연 17%일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3%가 되고요. 연 18%일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2%가 되죠. 또 연 19%일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1%가 되죠. 요거는 최고 이자율이 20%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이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.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차주님께서 받으시는 이익을 의미하는데요. 이 차주님이 받으시는 이익은 예를 들어 1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온전히 계약 기간이 12개월 동안 1억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이게 기한 이익인데요. 그래서 매달 이자를 따박따박 납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기일까지 전에 그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입함으로써 기한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요. 기한이익은 연체 2회차가 지나는 다음 날 상실이 됩니다. 그 얘기는 2회 이상 연체가 되시면 이 약속은 깨집니다. 그래서 채권자가 전액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 좀 질문사항이 많은 내용은
그러면 뭐 차주님 입장에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 이자를 문제없이 또 납입을 하셨겠죠. 근데 이렇게 2달치가 연체가 됐는데 2달치를 한꺼번에 납입하시기가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 한 달분만 이자를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 라는 질문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기한이익 상실은 연체 2회가 지나는 다음날 상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 2달째 납입을 해야 되는 날인데 내가 2달분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한 달분만 납입을 하셔도 기한이익 상실이 되지는 않습니다. 대신에 그 이율이 약속했던 이율이 아니라 연체이자로 이자가 계산되겠죠. 이 차주와 투자자의 그 목적이 다르고 수익 구조가 다르죠. 자, 차주님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요청하신 부분이고 이 대출금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. 그리고 투자자님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목적이죠. 그래서 이자 수익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로 전액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. 또 이 상태에서 채권은 재산권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채권 자체를 매각을 해서 회수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이 연체가 된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선순이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 그때는 채권자도 뭐 더 이상 기다려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.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낙찰이 되면 배당금으로 연체된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그때 회수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저희 뱅크트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 수수료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차주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해줌으로써 채권자에게 안심을 드리고 어떤 이건 확신이죠. 내가 만약에 매달 이자를 못 갚거나 내가 만약에 잘못돼서 뭐 원금커녕 이자도 못 내고 이런 경우에는 나는 집이 있으니 내 집을 가지고 충분히 나는 청산을 할 수 있다. 뭐 이런 의미거든요. 근저당 설정은 이 용어를 직역을 하자면 근자는 앞날의 생길, 또 담보는 담보를 저당을 잡히는 거죠. 그리고 설정은 제한 물건이 새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 얘기는 차주님이 기존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온전히 소유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아파트가 매매가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. 아파트가 3억에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 근저당 설정이 1억이 되어 있어요. 그런 경우에 이 아파트를 사시는 매수인 입장에서 근저당 설정 1억이 되어 있는 걸 보고 3억을 온전히 현금으로 지불을 하지는 않겠죠. 왜냐하면 이 3억의 가치에 대해서 소유권자는 2억을 가지고 있는 거고 1억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이 채권자에게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제한 물건이 발생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자소득세 부분은 이 GPL 채권 투자를 하시는 채권자 입장에서 이자소득세 중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익금의 27.5%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. 예를 들어 이자소득으로 100만 원을 취득을 한 경우에 27만 5천 원은 세금으로 납부가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GPL 채권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계약하실 때 여러 가지 필요 서류들이 있죠. 그래서 기본 서류로는 국세 납부 증명원, 지방세 납부 증명원, 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,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, 확정일자 부여 현황. 요런 서류들은 세금을 연체 없이 잘 납입이 되어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고요. 그리고 이 차주님이 직접 거주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이 세대에 전입신고가 돼 있거나 그런 내용이 없겠죠.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는 서류이고요. 또 기본적으로 작성하는
하셔야 되는 서류로는 여신품위서, 대출거래 약정서, 또 근저당 설정 계약서, 대위변제 신청서, 대위변제 동의서,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, 이 외에도 서류가 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서류들은 만에 하나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매 진행이 될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이에요.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른 부동산은 취급하지 않고 저희는 아파트만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이 아파트는 매주 금요일날 KB 시세가 나오죠.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은 장세는 아니죠. 그러다 보니 이 채권자 입장에서 그때 변경되는 이 아파트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부동산보다 아파트는 굉장히 투명한 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기가 까다롭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본인 거주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안전한 채권이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. 그럼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여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 대원 칸타빌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. 방 3개, 화장실 2개인 33평형 아파트이고요. 이 9년차 되는 아파트니까 거의 신축급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아파트예요. 지금 보시면 투자금 포함했을 때 LTV 원금 비용 47.7%라고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직전 6개월 매각가율 71.3%라고 확인되는데요. 이 굉장히 안정적인 GPL 채권이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매주 금요일날 나오는 KB 시세 기준으로 매물 평균가가 4억 3,611만원입니다. 근데 요 매물에 지금 기존 대출금이 1억 8,800만원이 있어요. 은행에요. 그리고 투자 요청하신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. 그래서 2천만원이 이 새로운 대출로 나간 경우 총 대출 원금이 2억 800만원이 되죠. 근데 이 아파트의 가치는 이번 주 금요일날 평가한 KB 시세가 4억 3,611만원이에요.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가 41.7%에 해당하는 이 LTV 프로테이지가 그렇거든요. 그러면은 이 KB 시세로 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50%가 안 되는 41.7%밖에 안 되는 대출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 엄청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막 하락하고 있어서 만에 하나 지금 이게 차주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매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동일한 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최근 6개월에 경매 시장에서 매각가율이 71.3%라는 이야기거든요. 4억 3,611만원에 72.3%는 3억 1,000만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뭐 이번에 대출이 나간다고 해도 총 대출 원금이 2억 8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 안내를 해드릴 때 차주님에 대해서 이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직장인이십니다. 또 10년째 재직 중이신 직장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렇게 10년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쉽게 직장을 옮기기가 흔치 않죠. 그리고 연소득 6천만 원입니다 라고 안내하는 부분은 지금 2천만 원이 연이자 18%이면 월평균 이자가 30만 원인데요. 연소득 6천만 원이면 월평균 이자 30만 원 납입이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. 이렇게 안전한 GPL 채권 상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.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소액 채권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1,000만 원이나 1,500만 원, 2,0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은 진행을 해보시고 더 많은 공부 이어가시면 이 채권이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전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